70을 넘긴 박순자는 시골 마을의 낡은 집에서 손자 지훈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그녀에게 남은 것은 손자 하나뿐이었습니다. 마당 한구석에 남편의 작은 무덤이 있었고 순자는 매일 아침 그곳에 물 한 그릇을 올리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20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할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부모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었고 할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전부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 대해 물어보면 할머니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마을 이웃들도 가끔씩 물어보곤 했습니다. 따님은 어디서 뭘 하고 계시냐고, 지훈이도 이제 어른이 된 것 같은데 언제 돌아오실 거냐고 말입니다. 순자는 늘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멀리 나가서 큰일을 하고 있다고, 바빠서 연락도 잘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는 감춰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순자의 눈빛 어딘가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고 밤이 되면 그녀는 낡은 서랍을 열어 오래된 편지들을 꺼내 보곤 했습니다. 노란 편지지에 적힌 글씨는 세월이 흘러 바래졌지만 그 안에 담긴 아픔만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지우는 제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더 건강했으면 자신이 이런 고생을 안 해도 될 텐데 하고 안타까워하는 할머니를 보며 지우는 늘 말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있어서 행복하다고, 할머니가 계셔서 지금까지 잘 살 수 있었다고 말이었습니다. 지훈의 순수한 미소를 볼 때마다 순자는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이 아이에게 숨겨야 할 진실이 있다는 것이, 그리고 언젠가는 그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해질 무렵이면 순자는 마당에서 빨래를 거두며 하늘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지우는 할머니 방에서 함께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가족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지우는 문득 궁금해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는 정말 어떤 사람일까? 왜 이렇게 오랫동안 소식이 없을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슬픈 표정을 보면 차마 묻지 못했습니다. 마을은 조용했고 할머니와 손자가 사는 작은 집에는 따뜻한 정이 흘렀습니다. 비록 혈연으로 이어지지 않은 관계였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온한 일상 속에 숨겨진 비밀은 언젠가 드러날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순자는 갑작스런 복통으로 쓰러졌습니다. 지훈이 황급히 119에 신고했고 응급실로 실려간 순자는 정밀 검사 결과 강경화 진단을 받았습니다. 오랜 세월 마음의 짐을 견디며 살아온 그녀의 몸은 이미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의사는 보호자에게 설명했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강경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하며 가족들에게 연락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할머니가 위험한 것인지 물었습니다. 의사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가족분들께 연락하라고 재차 당부했습니다.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평생 자신을 지켜준 할머니가 이렇게 아픈 모습을 보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외에는 연락할 가족도 없었고 지우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병실 문이 열리며 낯선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채 병실로 들어온 그녀를 보고 지우는 얼떨떨했습니다. 세련된 차림을 한 그녀는 순자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라고, 괜찮으시냐고, 정말 고생 많으셨다며 늦게 와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간병인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어머, 딸분이 오셨네요.
그런데 참 젊어 보이시네. 아드님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 보인다고 했습니다. 주희라고 자신을 소개한 여성은 순자의 손을 잡으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순자는 미약한 목소리로 정말 주희가 맞는지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기쁨과 당황,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주희는 지훈을 돌아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지훈이구나. 어머, 정말 많이 컸네. 엄마 기억나니 하며 물었습니다. 지훈은 어색하게 엄마라고 불러야 하는지 되물었습니다. 20해 동안 그리워했던 어머니를 만났는데도 왜 이렇게 낯설고 어색할까요? 주인은 지훈에게 사정이 있어서 연락을 못했다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병문안을 왔을 때 모두들 주희를 칭찬했습니다. 그래도 피는 못 속이는 법이라며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효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훈만은 알 수 없는 위화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라 부르기엔 너무 멀고 차가운 기운이었습니다. 며칠 후 담당 의사가 순자의 병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자신이 딸이라며 당당하게 의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젊을 때 술을 많이 드셔서 이렇게 되신 것 같다고, 그래서 간이 나빠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환자분은 술을 거의 드시지 않은 분해간 상태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나 다른 요인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우는 귓가를 의심했습니다. 할머니가 술을 많이 마셨다고요? 지우는 할머니와 평생을 함께 살았지만 할머니가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할머니는 술 냄새조차 싫어하셨는데 왜 어머니는 거짓말을 했을까요? 거짓이었습니다. 지훈이 할머니가 술을 많이 드셨다는 말에 의문을 표하자 주인은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러냐며 내가 태어나기 전 일을 내가 어떻게 알겠냐고 말했습니다. 지훈은 주희의 차갑고 공격적인 말투에 움츠러들었습니다. 며칠 뒤 지훈은 집에 돌아가 할머니의 방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편지들을 발견했습니다. 편지를 읽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거기엔 젊은 날 주희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이 집을 떠난다고, 엄마의 딸이길 원치 않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답답한 시골에서 평생 썩어버릴 수는 없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지우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편지의 필체는 분명 젊은 시절 주희의 것이었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지훈이는 어차피 제 아이도 아니니 엄마가 키우라고, 자신은 서울로 가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훈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 아이가 아니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다른 편지들에서도 비슷한 내용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주인은 지훈이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양육을 거부하며 집을 나갔던 것입니다. 지훈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그럼 내가 정말 누구인지, 할머니는 왜 이런 걸 숨기셨을까 하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갔을 때 주인은 여전히 완벽한 딸 행세를 하고 있었지만 지훈의 눈에는 더 이상 그 연기가 진실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주인은 지훈을 불러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그녀는 갑자기 지훈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넌 내 아들이야. 날 엄마라고 불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인은 억지로 어머니 행세를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마치 연극 대사를 외우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그 차가운 말투에서 진정한 모성애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지우는 병실로 돌아가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할머니는 여전히 지훈을 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병실 곁에서 미소 지어주던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곁을 지켜주는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것임을. 순자는 약한 목소리로 지훈이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지훈은 할머니가 최고라며 할머니가 계셔서 여태까지 행복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지훈은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주인은 간병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자신이 어머니 간병을 맡겠다고. 지훈이는 아직 어리니까 자신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간병인들은 정말 효녀라며 감탄했습니다. 요새 같은 세상에 이런 딸이 어디 있느냐고 칭찬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주위를 보며 지훈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효성스러운 딸 같지만 정작 할머니와 둘만 있을 때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주위의 행동에는 진정성이 없었고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지훈이 병실을 몰래 지나가는데 주희가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희는 전화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고, 이런 시골에서 언제까지 있을 수는 없다고, 어차피 얼마 못 버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지훈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희는 할머니의 회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훈은 할머니 방으로 들어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훈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할머니를 지키겠다고. 누가 뭐라고 해도 할머니가 자신의 진짜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고, 자신도 지훈을 정말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순자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병세가 깊어진 순자는 지훈을 가까이 불러 약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서랍 깊숙이 봉투를 찾아라고 말했습니다. 지훈이 지금은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며 할머니가 나으셔야 한다고 하자 순자는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꼭 가져와야 한다고, 지훈이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훈은 할머니의 간절한 부탁에 집으로 돌아가 방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옷장 뒤편 서랍 제일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갈색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낡은 사진과 기록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순자와 함께 찍힌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순자의 옛 직장 동료였습니다. 그는 정장을 입고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지훈은 그와 꼭 닮아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김태영, 1975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 왜 자신과 이렇게 닮았는지 궁금했습니다. 다른 서류들을 살펴보니 김태영은 순자와 함께 일했던 동료였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오래된 의료 기록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옆에 서류에는 지훈이 주희의 친자가 아님을 암시하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지훈의 출생신고서에는 아버지란에 김태영의 이름이, 어머니란에는 김미영이라는 낯선 여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주희와는 아무런 혈연 관계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훈은 봉투를 들고 급히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순자는 지훈이 봉투를 가져온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훈은 혼란에 빠져 물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뜻인지, 자신의 아버지가 김태영이라는 것인지, 그럼 주인은 뭐냐고 물었습니다. 순자는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주인은 정말 자신의 딸이지만 지훈은 그 아이 자식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지훈은 그렇다면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건지 의문에 빠졌습니다. 순자는 계속해서 진실을 말해주고 싶었지만 힘이 부족했습니다. 나중에 다 얘기해주겠다며 지금은 너무 아프다고 했습니다. 지우는 괜찮다며 천천히 말씀해달라고 자신이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사진 속 김태영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후 지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주희를 마주쳤을 때 그는 용기를 내어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당신 정말 제 어머니 맞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주희는 당황하며 뭔 소리냐고 당연히 자신이 지훈의 엄마라고 했습니다. 지훈은 그럼 자신이 어렸을 때 일들을 기억하는지, 자신이 좋아했던 것들이나 아팠을 때 이야기 같은 걸 아는지 물었습니다. 주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지훈이 어떤 아이였는지, 무엇을 좋아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지훈은 봉투에서 찾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서류에 따르면 자신의 어머니는 김미영이라는 분이라며 주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주희는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그래, 넌 내 자식이 아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분노하며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드디어 진실은 너무도 잔혹했습니다. 주희는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다는 듯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주희는 계속해서 화를 냈습니다. 지훈 같은 애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엄마는 지훈만 예뻐하고 자신은 언제나 뒷전이었다고 불만을 토했습니다. 지훈이 그럼 왜 지금 와서 어머니 행세를 하느냐고 묻자 주희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상속 때문이라고. 자신이 진짜 딸이니까 재산은 자신이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훈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주희는 순자의 재산 때문에 온 것이었습니다. 지훈은 급히 병실로 달려가 할머니에게 모든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지훈은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주희가 자신을 친자식이 아니라고 했다며 정말 그런 것인지 물었습니다. 순자는 그저 손을 잡으며 말했다.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고, 할머니가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중요한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게 아니란다. 마음으로 지켜내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할머니에게 지우는 피보다 더 소중한 손자였다고 말했습니다. 지우는 울먹이며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순자의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점점 흐려지는 가운데서도 그녀는 지훈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임종 직전 그녀는 모든 비밀을 고백했습니다. 순자는 힘겨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주희는 오래전 집을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내 친어머니는 나의 동료였지라고 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 나는 너를 내 아들처럼 키웠다고 고백했습니다. 넌 내 피가 아니지만 내 심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계속해서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지훈의 아버지 김태영은 자신과 함께 일하던 좋은 사람이었다고, 그리고 지훈의 어머니 김미영은 정말 착한 여자였다고 말했습니다. 지훈이 그럼 자신은 왜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된 것인지 묻자 순자는 설명했습니다. 지훈의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을 때 지훈이 겨우 돌이었다고 했습니다. 갈 곳이 없던 지훈을 자신이 데려와 키운 거라고 말했습니다. 주희는 그때부터 질투했다고, 갑자기 나타난 지훈이 엄마의 사랑을 빼앗는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집을 나가버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훈이 할머니가 자신을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 걱정하자 순자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훈은 할머니에게 기쁨이었다며 지훈이 있어서 할머니가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었던 거라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마지막 힘을 짜내며 지훈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숨결과 함께 편지를 남겼다. 이 편지는 지훈이 성인이 되면 주려고 준비해둔 거라며 지훈의 부모님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가 적혀 있다고 했습니다. 지훈은 할머니가 자신의 진짜 할머니라고,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할머니가 최고라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미소 지으며 고맙다고, 지훈은 자신의 심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순자가 지훈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지훈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하룻밤을 울었습니다. 할머니를 사랑한다며 할머니 덕분에 자신은 정말 행복했다고 말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순자의 마지막을 배웅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의 장례가 끝난 후 주인은 상속 문제로 소란을 피웠다. 그녀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를 대동하고 와서 상속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지훈에게 미안하지만 이 집은 자신이 상속받을 거라며 법적으로 자신은 친딸이니까 그럴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보사는 유언장이 없는 한 법정 상속인은 딸인 주희가 맞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드러났고 지훈은 할머니가 마지막에 준 편지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할머니가 손수 쓴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훈은 할머니의 편지를 품에 안았다. 거기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지훈에게 너는 내 피가 아니지만 내 마음속 아들이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집과 모든 것을 지훈에게 남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라며 피보다 진한 것은 마음이다. 나는 너의 어머니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유언장에는 순자의 도장과 함께 증인 2명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과 면사무소 직원이 증인으로 서명한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이었습니다. 주인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된다며 자신이 친딸인데 왜 저런 애가 상속을 받느냐고 항의했습니다. 변호사는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하다면 상속인은 지훈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인은 법정에서 유언장의 효력을 다투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법정으로 불려가게 되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지훈을 원망하며 마을을 떠났습니다. 주인은 떠나면서 말했습니다. 지훈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망가졌다며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지훈은 주희의 말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훈은 더 이상 피의 굴레에 매이지 않기로 했다. 할머니와 함께했던 20해가 그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지훈은 할머니의 편지를 가슴에 품고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교사 시험 준비를 시작하며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평생 자신에게 베풀어준 사랑을 다른 아이들에게도 나누어주고 싶었습니다. 지훈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봄이 되자 할머니가 심었던 감나무에 새싹이 돋았습니다. 지훈은 매일 아침 할머니와 할아버지 무덤에 물을 올리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훈을 대견하게 여겼습니다. 혈연이 아니었음에도 순자를 그토록 사랑했던 지훈의 마음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되면 지훈은 할머니와 함께 보던 자리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교육학 책, 아동심리학 책.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한 공부였습니다. 할머니처럼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우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지훈은 사범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아든 그는 할머니 사진 앞에 그것을 놓았습니다. 할머니가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 이제 자신도 아이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선생님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훈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이어진 사랑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걸. 할머니가 남겨준 그 사랑을 이제 그가 다른 이들에게 전해줄 차례였습니다. 순자는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순자는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